유방암 원래 안 아픕니다. 만약에 유방암이 아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가슴이 아파요 이랬을 때 검사를 하면 다 초기에 발견될 수 있는데 유방암은 아프지 않고요. 대부분 나쁜 애들은 조용히 생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검사를 통해 가슴에 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영상의학과 유방 전문의 지혜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건강검진하고 치물 유방이에요? 아니면 이상소견이 있어요? 하는 분들,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 많고, 또 조직 검사가 필요해요 하면서 이제 울먹이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 혹은 더 알았으면 좋겠는 부분을 편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알고 계셔서 생기는 필요 없는 불안감이 있고, 알았으면 하지 않아도 될 불안감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하지 않아도 될 불안감들을 제가 없애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만 해도 10대, 20대 환자들은 정말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 주변에 암인 친구들이 없거든요. 암 환자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중년 정도 지나가면서 이제 주변에 암 환자들도 생기고 '나도 암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주변에 아무도 암 환자가 없는데 자기만 덜컥 암에 걸리니까 더 많이 불안해하고 더 많이 힘들어하고, 특히나 부모님들이 많이 속상해하는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근데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늘었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유방암 환자는 예후가 좋긴 하지만 그 암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공격적인 암인 경우들이 많아서 치료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임신했을 때 발견되는 경우들은 또 복잡한 그러니까 암 치료 말고 다른 치료들도 더 병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치료를 버텨내기 어려워서 치료를 중단해서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은 확실히 치료는 잘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가 이전보다 확실히 많아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환자들 혹은 그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유방 검사하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들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가슴이 아파서 혹은 만져져서 금방금방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애 주기의 변화인데요. 출산율이 이제 0.9로 회복했긴 했지만 출산율이 아직도 많이 낮죠. 출산율, 그다음에 수유하는 경우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유를 하게 되면은 유방암의 리스크가 좀 떨어지는데, "나는 출산을 하더라도 수유를 안 할래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그러니까 생애 주기와 관련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만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방암의 정말 발생률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음식 자체보다는 술을 안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유방암에 뭐가 어떤 음식이 좋아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는 사실은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음식보다는 술을 끊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음주와 유방암과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뭘 하나 하지 말아야지.' 하시면 술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특정 생활용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비만과 유방암은 확실히 상관관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운동량을 늘리시는 것,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WHO에서 "가공육 먹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가공육을 먹는 분들은 사실 비만인 경우들이 더 많은데요. 그 가공육보다는 보다 날 것인 채소 아니면 콩류 아니면은 계란 뭐 이런 것들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만병에 좋습니다. 유방암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의 시작은 운동과 식습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훨씬 많긴 한데 더 속상해하는 것도 당연히 맞고요.
사실 우리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암이 생기는데 우리가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 암은 간암,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정도가 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 때문에 생기는 암들은 속상하시겠지만 이게 원인이 아니라 영향을 줘요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세요."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영향을 주지만 이게 원인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셨으면 좋겠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유방암에 걸렸어. 그러면 아쉬울 순 있겠죠. 조금 '내가 왜 걸렸지?' 하는 속상함도 있겠지만 내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유방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내가 잔뜩 살이 찐 상태에서 유방암에 걸렸어. 그랬을 때 환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내가 진즉 이걸 할 걸. 의사 말을 한 번 더 들어볼 걸. 내 살 뺄 수 있었는데 살 빼볼 걸.'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후회를 하기보다는 이런 정보를 듣고 나서 '아 나는 한번 예방은 아니에요. 예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 원래 안 아픕니다. 만약에 유방암이 아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가슴이 아파요." 이랬을 때 검사를 하면 다 초기에 발견될 수 있는데 유방암은 아프지 않고요. 대부분 나쁜 애들은 조용히 생깁니다. 그래서 "나 혹이 있는데 뭔가 아픈 혹이에요."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조금 마음을 놓은 상태로 검사를 시작하고요. "나 만져지는데 옛날부터 만져지는데 안 아파서 이제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예민하게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검사를 합니다. 네 있습니다. 초기는 아니고 여튼 관련된 증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져줘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검진하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자가검진을 제대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꼼꼼하게 자가검진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콩알만할 때 엄청 조그만할 때 발견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두로 분비물이 나와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두로 분비물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유관 속에서 무언가가 생겼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 좋지 못한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 검진하실 때 가슴을 만져보고 또 유두도 같이 짜 보셔야 '아 나 가슴 안에 뭐가 만져지는 게 없고 유두 분비물이 없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증상은 뭐가 있냐면 겨드랑이에서 뭔가 "만져줘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겨드랑이에서 안 만져지던 뭔가 단단한 혹이 만져진다 이러면 안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 부유방에서 생긴 모종의 종양일 수 있습니다. 유방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유방 안에는 가운데 유두라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요. "유두가 처음부터 함몰유두였어요."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그렇게 태어났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깥에 튀어나와 있었는데 어느 날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두 근처에 암이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두의 변화도 분명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동반돼서 주변의 피부 변화, 예를 들어서 "피부가 더 두꺼워졌어요." 아니면 "오렌지 껍데기처럼 안에 뽕뽕뽕 구멍이 난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 변화로도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두 습진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연고, 보습하세요. 그리고 연고를 드리는데 여기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는 파jet병이라는 거를 의심합니다. 파jet병은 뭐냐면 결국에 유방암인데요. 유방암이 이제 다른 증상보다 피부 증상으로 나타나는 병을 일컫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가장 처음에는 당연히 안 만져지는 제자리 암 상태일 테고 이 암이 진행이 돼서 덩어리, 혹을 형성을 해야 이제 바깥에서 만져지는데요. 혹도 위치에 따라서 만져질 수가 있고 만져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랑 엄청 가까워." 하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을 때부터 만져질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흉곽까지 그러니까 깊게 혹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커져도 잘 안 만져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어렵고 쉽고는 없고요. 그러니까 수술의 난이도는 좀 달라질 수 있고 수술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유두를 살릴 수 있나 살릴 수 없나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로 혹은 다른 쇄골 아니면은 안에 위치에 따라서 어떤 림프절로 전이가 되는지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유방암의 자가 검진은 환자들한테 제가 맨날 시키기는 하는데 공통적으로 거의 99%가 하시는 말씀이 "나 잘 모르겠어요."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가 검진에서 혹을 발견하세요는 절대 아니에요. 혹을 발견하라고 자가 검진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게 아니라
내 가슴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이 가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변화가 있으면 "눈치를 빨리 채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자검진 하라고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자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슴 그냥 만져보면 처음에는 울퉁불퉁하고 머틀머틀하고 안에서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어떻게 만져보면 혹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요. 그거 괜찮아요. 그다음엔 또 만져보고 '혹인 것 같았던 위치가 똑같이 그 느낌을 만져줘.' 하면은 지나가시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만졌는데 이게 점점 커져. 혹은 '이 주변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 같아.' 하는 달라진 느낌이 있으면 병원에 빨리 오시라는 의미로 자검진을 자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모양에 공통된 형태는 없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피부가 있고 피하 지방이 있고 그 아래에 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이 울퉁불퉁하게 초음파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만 만져보면은 그냥 둥그런 모양으로 만져지고 그리고 나쁜 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움직여지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 단단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그리고 생리 주기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양성 혹들은 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변하지 않고 점점점 커지고 점점 단단해지고 싸고 있는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는 변화를 같이 동반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유방암이 아닐 수가 있고요. 만져진다고 해서 타 모든 종양이 유방암은 아니니까 유방암이 아닐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이 어디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처음에 만져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야 만져지는 혹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2 기예요, 3 기예요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기수 1 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은 0 기, 그다음을 차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증상이 정말 확실해서 오시는 분들은 3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도 막 전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 기까지는 저희 병원에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